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도네시아 또는 발리에서 집을 구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분들 중에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에서 3년 정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처럼 장기 체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모두 인도네시아의 거주를 위해서는 일단 집을 구하셔야 되는데, 그 집을 구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시면 나중에 후회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에서 또는 발리에서 집을 구하실 때 그 집이 풀 퍼니처로 나온 임대 물건인지 또는 세미 퍼니처인지 빈집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이제 집이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먼저 계약을 하시면 그 집의 안에 있는 물건이 전혀 없는 빈집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미 퍼니처라고 하면 간단하게 뭐 침대나 에어컨 정도는 있지만 다른 뭐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가전제품이 없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풀 퍼니처라고 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풀 퍼니처라고 하더라도 그 집안에 어떤 것들이 하나하나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중개인 또는 어떤 대리인 분을 통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집을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임차하는 집의 그 전력 용량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집의 전력량을 체크할 일이 없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집마다 가장 작게는 900W, 1300W, 2200W, 그리고 3500, 4400 이런 식으로 집의 전기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400W라고 한다면 그 4400W보다 넘어서는 전력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집에 늘상 에어컨을 켜고 쿠쿠밥솥을 돌리신다, 또는 에어프라이기를 돌리신다, 헤어드라이기를 쓴다, 이런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전기 용량이 작으면 계속 차단기가 내려가서 굉장히 귀찮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다가도 전기가 부족하면 에어컨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 용량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전기 용량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주인에게 승합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승합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의지만 있다면 승합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승합을 한번 하게 되면 그 전력 용량을 내리는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꺼리는 주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주인이랑 잘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늘상 에어컨을 한 2대 정도는 늘 돌리는 것 같고, 그리고 에어컨을 돌리는 와중에 쿠쿠밥솥이 보통 전력이 한 1500W 정도 소모가 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켜는 전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4400W 정도 되는 집을 구해야 저희가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3, 4인 정도의 가족이라면 4400W 정도는 전력을 확보를 하셔야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늘상 에어컨을 한 3대 이상 돌리고 쿠쿠밥솥도 쓰고 뭐 에어프라이기도 돌린다, 이런 정도의 집이라면 아무리 못해도 5500W 이상의 집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는 주인에게 승합 요청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물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물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일단 우선은 이 집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인지 상수도를 사용하는 집인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상수도를 사용하는 집이라면 이 지역이 단수가 잘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 발리 진바란 지역에 살 때 그 지역이 단수가 잘 되는 지역이라서 짧게는 반나절에서 길게는 하루까지도 단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피트니스 가서 샤워를 한다든지 그런 일도 되게 잦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이라면 지하수 물이 깨끗한지, 뭐 지하수에서 냄새는 없는지, 그리고 지하수에서 철분 성분, 물 색깔이 투명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인도네시아 물 특성상 지하수든 상수도든 석회질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석회질이 굉장히 심한 집인지 심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하수
가스가스나 상수도가 조금 지저분하고 석회질도 너무 많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집에 필터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필터를 이제 본인 돈으로 설치를 할 것인지 또는 집 주인이 설치를 해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 물탱크가 없는 집도 간혹 있어요. 요즘은 좀 드문 일이긴 한데, 물탱크가 없는 집이라면, 예를 들면 상수도가 연결된 집에 물탱크가 없다면 상수도가 단수가 되면 바로 물이 안 나오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물탱크가 있는 집이 조금 더 그래도 원활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 수압이 일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수압 자체가 굉장히 낮은 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집을 임차하시기 전에 반드시 물을 틀어 보셔야 되고요. 샤워기의 그 물빨이 나를 따갑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물빨인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수압이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집주인에게 이 수압을, 물탱크나 이 상수도에 연결된 파이프에 수압용 펌프를 따로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뽐빠 뻔도롱이라고 하는데요, 그 펌프를 설치를 하게 되면 강력한 수압으로 물을 틀었을 때 쏴줍니다. 그거는 펌프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대략 50만 루피아에서 조금 비싼 거는 한 100만 루피아 정도? 한국 돈으로 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주인이랑 얘기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정도는 뭐 직접 달아도 되고요. 주인이 달아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집에 온수기가 있는지 없는지, 온수기는 이제 워터 히터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되는데, 워터 히터기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인도네시아가 뜨거운 여름만 있는 나라니까 뜨거운 물을 안 쓸 것 같지만, 막상 비가 오는 시즌이나 아니면 건기 때는 굉장히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는 온수를 어느 정도 사용해 줘야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만약에 욕조가 있다면 당연히 온수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온수기가 있는 집인지 없는 집인지, 그리고 그 온수기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주 작은 온수기 용량은 15리터인데 15리터는 한 사람이 샤워를 하면, 조금 한 10분 정도 샤워를 한다면 그 다음 사람은 다시 물을 데필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사는 집이라면 가능하면 30리터 이상의 온수기가 달려 있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욕조나 또는 싱크대, 샤워실에 물이 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준공검사가 없다 보니까 집을 완공하고도 이 집이 잘 지어졌는지 잘못 지어졌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가 잘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공사를 할 때 이 파이프 구배를 잘못 산다면, 기울기죠. 기울기가 잘못 설치가 됐다면 물이 쉽게 잘 빠지지 않는 집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집에서 사용하던 사람이 뭐 기름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했다면 그걸 싱크대에 그냥 보통 부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름때 때문에 파이프가 막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을 임차하시기 전에 샤워실이나 욕조, 그리고 싱크대, 그리고 화장실, 변기통까지 물이 잘 내려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5분 정도 물을 틀어놓고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부분은, 인도네시아는 도시가스가 없기 때문에 LPG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LPG로 가스레인지나 아니면 가스 히터기가 있다면 그것도 LPG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써서 LPG 통이 어느 부분에 설치가 되는지, 그리고 그 라인은 잘 따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직접 파이프 라인을 따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에어컨 용량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에어컨이 설치 안 된 집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국인이 임차하는 집은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용량이 조금 부족한 집도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는 침실은 보통 방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런 곳은 0.5배가 또는 2분의 1배가라고 하는 용량의 에어컨이 달려 있으면 충분하고요. 거실 같은 경우는 크기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아무리 작아도 1배가에서 2배가 그 정도 용량이 돼야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용량이 크면 클수록 전기를 많이 먹겠죠. 보통 0.5배가가 300에서 400W를 먹는다면 1배가나 2배가로 넘어간다 그러면 800에서 10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에어컨 하나를 풀로 가동했을 때 약 1000W의 전기를 먹으니까 다른 쪽에서 전기를 썼을 때 차단기가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전력 용량과 이 에어컨 용량을 같이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에어컨이 잘 작동되는지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에어컨을 매일매일 쓰는 나라다 보니까 에어컨이 고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필터 청소를 안 해서 바람이 막혀서 바람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미리 입주하시기 전에 집주인과 에어컨 청소를 해달라고 할지 아니면 에어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에어컨 교체를 요청을 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냐 아니냐 요거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본인이 설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커튼이 그렇게 금액이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저렴한 커튼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이게 빛을 완벽히 차단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 새벽때 한 6시나 7시쯤에 굉장히 밝은 빛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커튼이나 블라인드 설치된 집이 좋고, 만약에 애초에 암막 커튼 정도의 커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번 빠는 게 좋아요. 물로 세탁을 하는 게 좋은데 요거를 이제 세탁하는 곳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커튼 자체가 크기가 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커튼을 세탁해 주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공장형 세탁소에 가야만 이걸 세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전에 입주하시기 전에 집주인한테 세탁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발리나 인도네시아에 짧게 사시는 분들은 차를 구매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1년 이상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동차를 렌트하는 비용보다는 구매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중고차 값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1년을 타시더라도 차를 구매해서 타다가 다시 되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차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차를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는 집인지, 그래서 주차장 폭은 충분한지, 그리고 만약에 차가 2대라면 차가 2대는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내 집 앞에 도로에 주차가 가능한 지역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집에 주차장이 있다면 그 주차장 위에 캐노피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노피가 없는 주차장이면 일단 차가 햇볕이나 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조금 더 빨리 망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망가지는 걸 차치한다 하더라도 캐노피가 없으면 비가 올 때 비를 맞으면서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먼지가 굉장히 쉽게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세차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캐노피가 있는 집을 고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없다면 집주인에게 캐노피 좀 설치해 줄 수 있냐,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캐노피가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장기로 집을 계약한다 그러면 충분히 내고가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 한번 챙겨서 집주인이랑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집 누수 여부인데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비가 정말 많이 오는 나라잖아요. 우기 때는 정말 매일매일 비가 오기 때문에 아무리 지붕을 튼튼하게 짓고 방수 공사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이 뜨거운 햇볕과 몰아치는 비가 지속되다 보면 지붕이든 아니면 위에 있는 벽 부분이든 갈라지는 틈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잘 지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집 누수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미리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요거를 보려면 일단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1층, 2층의 천장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천장을 살펴보시고 특히나 모서리 부분, 구석 부분에 노란 물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페인트 칠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 집은 집 위에 집 천장에 누수가 있었겠구나, 아니면 누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고요. 벽에서 누수가 되는 건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집 벽을 살펴보실 때 페인트가 칠해진 집이라면 페인트가 조금 떠 있는지 아닌지, 벗겨져 있는지, 아니면 페인트가 부풀어 올랐는지, 아니면 만약에 월페이퍼가 발라져 있는 집이다, 벽지죠. 벽지가 발라져 있는 집이라면 벽지가 오그라들었다거나 아니면 벽지가 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집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물론 100% 누수가 전혀 없는 집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그런 집은 제가 아직까지 보질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누수는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집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수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위에 있는 그 깁섬 천장이 석고보드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오랜 기간 누수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입주하시기 전에 반드시 미리 체크를 하시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집주인에게 기와를 손을 봐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누수가 있는 부분을 보수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하고 입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막상 집주인이 손님이 집을 보기 전에 미리 싹 청소를 해놓고 수리를 다 완료한 상태라면 이 임차인이 이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살아보지 않고는 사실 100%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미리 인지를 하고 집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분명히 벽을 긁어낸 흔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붕 위에 보수할 때 이 페인트 색깔을 100% 똑같이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똑같은 페인트를 쓴다 하더라도 미리 옛날에 발라져 있던 페인트랑 새로 바른 페인트가 색깔에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살펴본다 그러면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누수가 전혀 없는 집을 고르시면 좋겠지만 그런 집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누수가 많지 않은, 가급적이면 최소의 누수 흔적이 있는 그런 집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관리비인데요. 집을 임차를 하실 때는 주택 단지 타운하우스로 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일반 동네의 주택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집을 구하는 지역이나 어떤 형태에 따라 관리비나 쓰레기 처리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임차료 이외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거를 집주인한테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집값이 연에 1,000만 원인데 관리비가 매달 100만 루피아, 한 10만 원 정도 씩 매달 나온다. 그런 타운하우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따지고 보면 1년으로 따지면 관리비만 약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집을 구하시면 좋습니다. 관리비는 보통 경비 비용, 시큐리티 비용이죠. 그리고 정원사가 있다 그러면 정원을 관리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처리 비용 등이 관리비에 보통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랑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보안 부분인데요. 보안 같은 경우는 경비가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물론 안전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경비가 없는 타운하우스다, 아니면 경비가 없는 그냥 일반 동네다, 그런 경우에는 집 안 창문에 창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창문을 깨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확인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보안이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물론 본인이 원하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집주인이 안 해준다 그러면 직접 샤오미 같은 CCTV를 설치해서 달아도 좋고요. 아니면 인도네시아의 에이스 하드웨어라는 연장 같은 걸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에 가시면 CCTV를 4개 채널을 가진 그런 CCTV들 쉽게 구할 수 있고, 설치도 요청하시면 그쪽에서 직접 진행을 해줍니다. 특히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담장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유의하셔서 CCTV가 설치된 건지 아니면 경비가 있는 지역인지 없는 지역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단순하게 비가 오면 집에 누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침수가 되는 지역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건기 때 집을 찾으시는 분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반지르가 이제 침수가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홍수죠. 홍수를 반지르라고 하는데 반지르가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이웃들한테 물어보면 이웃들이 그거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침수가 잦은 지역이다 라고 하신다면 그 집은 피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다음으로는 수영장 부분인데요. 수영장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을 텐데, 만약에 수영장이 있는 집이라면 이 부분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수영장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최소 50%에서 100% 가까이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이 있다는 건 수영장 펌프랑 모터가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물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오고요. 전기요금 이외에도 수영장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수시로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카포릿이라고 해서 일종의 염소 같은 걸 이제 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탱크 관리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관리비가 약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수영장 관리비가 들어간다. 그리고 수영장 펌프 같은 경우는 고장이 좀 잦아요. 그래서 이 수영장 펌프가 고장 났거나 아니면 수영장에 누수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을 집주인과 잘 얘기를 하셔서 계약하실 때 계약서상의 명시를 하면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집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인터넷 설치인데요. 요즘은 웬만한 인도네시아 지역은 대부분 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인터넷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혹 너무 외딴 지역에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설치가 어려운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변 이웃이나 아니면 미리 원하시는 인터넷 업체에 이 지역이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 곳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너무 외딴 지역이라서 인터넷 설치가 어렵다면 이거는 그 위성같이 안테나를 설치해서 인터넷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설치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미리 확인하시고 집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외국 분들이나 아니면 현지인 분들은 이 그린, 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원을 가꾸고 그리고 물고기를 키우고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집을 특히 주택 같은 것을 구하다 보면 정원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에 오랫동안 살았다 보니까 이 정원 관리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풀 자라는 속도가 우리나라보다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빠른 것 같습니다. 체감하기로는. 왜냐면 비가 자주 오니까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잡초 같은 게 정말 엄청나게 빨리 자라거든요. 그러면 이 잡초를 내가 일일이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원사를 고용을 해서 관리를 할 것인가 그거를 미리 마음을 먹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원사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 정원사 비용을 집값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 시킨다 그러면 집주인이랑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풀 관리하는 걸 힘들어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에 정원이 없는 곳을 선호를 하고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타일로 좀 덮어버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집주인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정원을 좋아하니까 가급적이면 정원을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정원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원이 있는 걸 좋아하는지 정원이 없는 걸 좋아하는지 그것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집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집 주변에 사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부분인데요. 발리 같은 경우는 힌두 사원이 만약에 집 근처에 있다 그러면 조금 번거로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힌두 사원이 근처에 있다는 거는 사원 근처에서 행사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행사를 자주 하다 보면 일단 길을 막아요. 길을 막으면 집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으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야겠죠. 그리고 굉장히 시끄럽고 차가 많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힌두 사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만약에 이슬람 사원이 있다 그러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5번 기도할 때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가 여가 시간이나 아니면 잠자는 시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집을 구하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새벽에 무슬림이 기도하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특히나 발리에 살 때는 주변에 이슬람 사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소리는 거의 못 들었는데 힌두 사원이 근처에 있을 때는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 또 문화를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힌두 사원이랑 거리가 있는 그런 집을 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원 외에도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학생들, 아이들의 그 떠드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유시간을 충분히 방해할 만하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토요일도 학교를 가기 때문에 토요일에 쉬는 분들이 계시면 집에서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잘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하교 시간에는 아이들 부모님이 다 자녀분들을 데리고 오고 또 데리러 가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원과 마찬가지로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집 주변에 논밭이 많이 있다면 풀밭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뱀이나 벌레 같은 것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변이 주택 단지인 경우 그런 지역이 상대적으로는 좋겠죠. 왜냐하면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는 주변에 이제 숲이나 아니면 논이나 밭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아무래도 벌레나 뱀, 해충 이런 것들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 벌레나 동물에 민감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족자의 저희 집은 집 앞이 논이고 주변이 다 밭이다 보니까 정말 수시로 뱀이 한 번씩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똑개라고 하는 이제 큰 도마뱀도 한 번씩 들어오고요.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익숙해지긴 했는데 뱀은 들어올 때마다 익숙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들어올 때마다 조금 소름 끼치고 싫습니다. 특히나 저희 와이프가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주변에 특히 논이 있고 물이 있으면 뱀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요 정도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발리에서 집을 알아보실 때 주의하시면 좋을 부분인데, 이렇게 쭉 얘기하고 보니까 이런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찾으실 때는 내가 원하는 게 100%라고 하면 그 100%에 딱 맞는 집을 찾으시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을 100%라고 잡았을 때 한 7, 80% 정도 만족을 하고 나머지 20, 30%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집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선택하셔도 큰 후회 없이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부동산도 해봤고 컨설팅도 할 때 정말 많은 분들 집을 구해드려 봤지만 100% 만족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100% 만족했던 집은 아직까지도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짓지 않는 이상, 제가 원하는 지역에 제가 원하는 형태로 직접 짓지 않는 이상 100% 만족하는 집은 찾을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감안하시고 한 7, 80% 정도 만족하는 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인이랑 잘 얘기하셔서 조건을 잘 협상하셔서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인도네시아 그리고 발리에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ampai jumpa.